안방에서 만나보는 우리 집 주치 헬로우 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헬로우 닥터 주치 1호 한의학 박사 정지행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요, 생리통인데요. 아마 강성범 씨는 남자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 500만 명 이상이 생리통을 경험하고 있고요. 와. 이 중에서 한 25%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통을 방치했을 경우에는요. 단순히 생리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근종이나 자궁암이나 조기 폐경 등의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리통은 자궁의 건강을 대표하는 그 적신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만 명 정도면 굉장한 수치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남자분들도 거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리통이 뭡니까? 생리를 하게 되면 그냥 통증이 살짝 와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요. 이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네. 이 생리통은 기본적으로 이 복부, 배꼽 주위나 아랫배가 아픈 경우가 기본인데요. 이 외에도 뭐 구토가 난다든지 구역감이 있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무기력한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께서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하면 괜찮아진다. 애 하나 낳고 뭐 임신 출산을 거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이 생리통이 왔을 때 그냥 진통제 몇 개로만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알려주셔야죠. 네. 사실 예. 사실은 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나 애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게 제가 생리통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애들이 넌 남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건 강성범 씨도 그렇고 아내분이 있으시니까 네. 알아두시면 정말 좋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생리통도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통증만 느낄 수 있는 생리통이 있는가 하면 이 통증이 몸 안에서 아주 고질병이 있다는데요? 근본적으로 자궁이나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생리통이 나오는 경우는 네.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해서 네. 자궁근종이나 다른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궁이나 골반에 아무런 질환이 있으면서 생리통만 나타나는 그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용어를 듣는데도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여잔데도 그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감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아까 들으니까 자궁근종인가? 그게 네.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혹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암과는 다른 양성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자궁근종이 30, 40대 여성 중에 한 30% 정도에서는 발병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이 자궁근종 역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부정기적으로 출혈이 있거나 생활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한방에서는 증가석가라는 표현을 써서 네. 이 자궁에 혈과 기가 뭉치거나 해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놔두면 이 근육도 커지죠, 계속. 그렇죠. 보통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자, 조금 전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속발성이라고 하는 예, 예. 근본적인 큰 위험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럼 예, 어떻게 예. 감별을 하게 됩니까? 일단 평소에 생리통이 없으시던 분들이요. 갑자기 생리통이 심하게 많이 나타난다든지 예. 그다음에 생리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생리할 때가 안 되는데 부정기적으로 출혈이 나타난다든지 그 외에도 여자들은 냉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자궁 질에 분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비물에 출혈이 섞여 있을 때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자궁에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갑자기 손발이 차지거나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이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관절통이 생기는 경우에 이 속발성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궁 내 골반에 뭔가
원인 질환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으로 인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저는 뭐 늘 체육 시간에 늘 열심히 뛰었지만, 제 친구들 중에 꼭, 너무 심해가지고, 꼭 준비가 체육을 되면. 쉬다가, 예. 예, 안 쉬면은 갑자기 뛰다 쓰러지는 거예요. 구토도 하고 막. 그래서, 오. 아니, 무슨 생리통 가지고 그러냐, 막 이랬는데, 그럼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다 원인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생리통을 심하게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민들레 씨처럼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저건 천상 여자라는데 남자 같아요, 좀 보면. 뭐 여자가 이래? 근데 예. 이제 이 보통 생리통이 나타나는 원인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하복부가 냉하고 찬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예. 이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울체됐을 때, 그리고 평소에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기능이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몸에 호르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자궁이나 골반의 원인 질환이 있어서도 이 생리통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요즘 다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체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늘 경우에도 생리통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생리통의 원인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다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라고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운 경우, 네. 그리고 이게 몸이 차가워지면 어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울체된 경우, 네. 또 그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저 나가는 대로 몸이 차가운 경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혈이 뭉친 경우,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긴장이 많은 경우, 이게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게 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 예, 기가 약할 때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도, 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궁이나 골반에 원인적 질환이 있을 때, 네. 예,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 급격한 체중 저하나 체중 증가가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예.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게 저는 기운이 약하지도 않고 예,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천적이시기 때문에 그 기가 울체되기 전에 다 미리미리 풀어지니까 네. 이렇게 활발하고 낙천적인 성격들인 경우는 오기가 덜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정신적인 것도 많이 차지를 하는군요. 사실 우리 헬로우 닥터 시간은 남자인 김주원 씨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들레 씨가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더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천상여자 민들레 씨가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리통의 원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또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할 텐데요. 네. 한방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예, 일단 그 생리통이 민들레 씨처럼 뭐 없으신 분은 안 오시겠죠. 네. 근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몸의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몸의 기의 흐름이 어떤지 경락 검사라든지 네. 그 외 체성분 검사, 체열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체열 검사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열의 분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요. 네. 이 하복부나 자궁이 냉한 경우에는 아랫배가 차게 네. 예, 파란색으로 나타날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예,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저게 체열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저 환자의 경우도 생리통이 심해서 예. 찾아오신 분인데 저기 지금 검사를 하면서 화면에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되네. 예, 서 있으면 이제 기계가 쭉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머리부터 이 복부로 쭉 내려오면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러면 보통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요. 그 위에는 좀 열이 있더라도 하복부 아랫배 저기 보시면 아랫배가 새파랗게 저렇게 더 진하게 새파랗게 나타나죠. 네네네. 근데 저렇게 진하게 새파랗게 나타날수록 하복부가 차고 기혈이 뭉쳐 있으면서 생리통을 유발할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의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아랫배가 아주 차게 나타나 있고 차면서 이제 어혈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생리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좀 네. 차게 나타나니까
손발이 찬 경우가 그 보통 생리통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네요. 예, 손발도 차지만 그 심한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아랫배가 차다 그래요. 만져봐도. 예, 만지면 어떤 분은 뭐 찬바람이 술술 나온다 그러고요. 허허. 예, 얼음장 만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저 어느 정도 찬 건지 또 사진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면서 예, 예. 이야기 나누시죠. 예.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네. 그 아까보다 그 색깔이 지금 이게 자궁이나 생리통이 있거나 자궁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하체는 그냥 뭐, 그렇죠. 어우. 아래 배꼽 아래부터 시작해서 아예 새파랗게 예. 하체까지 예, 저렇게 새파랗게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저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예, 문제가 있어서 주로 여자는 아랫배가 기본이고요. 아랫배가 따뜻해야지 손끝 발끝까지 더 순환이 잘 돼서 예. 차가운 증상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나 자궁 질환이 심할수록 이 하복부가 차면서 네.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상인 경우도 한번 예, 보죠. 정상인 경우에는 자, 사진 보여주시죠.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왼쪽에 있는 경우는 색깔이 아랫배가 파랗지 않고 좀 밝은 색이죠. 연두색이거나 좀 밝은 경우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다리 쪽은 저 찬 색깔이 나오더라도 네, 복부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하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요, 원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천상 여자 질문입니다. 그, 보통 네. 여자들은 한 달에 마법이 한 번 걸리잖아요. 저는 천상 여자라서 2번 걸려. 아, 다른 분보다 그 네. 횟수가 많은데도 모르고 넘어가는군요. 아니,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네. 보통 다른 분들은 뭐 28일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14일 주기로. 정말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옛날 친구들이 뭐 많이 하면 건강한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좀 이상한 거 정말 같아요. 특이한 여자를 오늘 만나셨는데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예, 간혹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14일 만에 하시는 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예, 평균적으로는 한 28일에서 30일 전후의 주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간혹 이제 뭐 40일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14일은 비정상적으로 한 달에 2번 한다고 천상 여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자궁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거나 예. 아예 안 하거나 불규칙하게 하거나 다 자궁에 이상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체크하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리통 때문에 괜히 막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이상 증세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생리를 할 때 되면은요, 예. 그 여성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리 중에는 좀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더 까칠해지거나 좀 더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 네, 건강할수록 그런 증상이 특별히 심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민들레 씨 항상 이렇게 목소리 크고 카랑카랑하고 탁탁 이렇게 예민한 게 혹시 내내 생리통은 아니십니까? 자, 아무튼 예, 넘어가서요. 그리고 저 생리통 심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진통제 한두 알로 뭐 네. 광고 보면 두통, 진통, 생리통은 같이 항상 붙어 있는 건데 이런 진통제를 그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작용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통증이 심할 때는요,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제대로 하시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이 진통제로 넘어갈 경우에는요, 이게 내성이 생겨서 더 네. 많이 복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이 원인이 더 커져서 네. 더 큰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진통제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네, 네, 자, 그래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화면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방 지금, 치료죠? 예, 그 생리통 치료는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화면에 나타나는 치료는 에너지 치료라고 해서, 네. 배를 뜨뜻하게 신부투여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열 주는 거군요. 예, 배가 차서 생리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로마 요법으로 지금 저 아로마를 복부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아로마의 효과 플러스 이 하복부의 순환이 잘 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항인데요. 네. 이 부항 역시 하복부에 기가 울체돼서 어혈이 있을 때도 생리통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침인데요. 예? 아랫배 하복부 자궁부에 직접 약재를 투여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건강해지게 하는 거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침이죠. 이 침 역시 북부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끔따끔하죠? 예. 그리고 지금 보이는 치료는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해서요. 보통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이 몸의 기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몸의 신체 각 부위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고압 산소 치료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세척인데 이 하복부에 그 어혈이나 노폐물이 쌓였을 때 이 장세척을 해주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셨던 모든 치료는요, 자궁이나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민들 씨도 빨리 정상은 아니라니까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아닌 게 제가 항상 여기 숙직실에서 자는데, 네. 춥잖아요, 날씨가. 네, 근데 네. 제가 조그만 전기 장판 같은 걸 해가지고 항상 코드를 꽂고 배에다 덮고 자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그냥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자는 원래 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좋다고 하길래, 여기 따뜻하게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만약에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뭐 이런 생활 지침서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압이요? 예. 지압 좋네. 누르는 건데요. 예, 예. 발목 안쪽에 복숭아뼈라고 하죠. 네. 안쪽 발목뼈에서 한 손가락 4개 정도 올라온 자리. 네. 예, 지금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렵죠. 본인의 발목 안쪽 발목뼈 위에 손가락 4개 정도 올라온 부위가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요. 예. 만지면 그 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요. 어. 그 부분을 세게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무릎 쪽으로 쭉 올라오면은요. 예. 무릎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 예. 이 부분은 또 음능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도 누르면은 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세게 누르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헤어 드라이기로 들어간대. 예, 쑥 들어간대. 예, 그 예. 부분을 눌러서 지압을 하거나 헤어 드라이로 따뜻하게 하시게 되면은요. 네. 그 생식기 계통을 따뜻하게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생리통뿐만 아니라 생리불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참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듯이 결혼하면 괜찮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주 나쁜 원인이 그 안쪽으로 이 골병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꼭 병원 찾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지행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